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새벽 6시, 박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악몽에서 깼다. 꿈에는 20년 전 사별한 남편이 나타나 여보,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물었다. 대답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 방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어머니,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늙으면 잠도 없다는데 어머니도 참. 벌써 6시예요. 청소하실 시간이라고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이불을 걷었다. 관절염으로 구부정해진 허리를 겨우 펴며 일어서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다. 어제도 제대로 된 저녁을 먹지 못했다. 어머니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며느리는 청소도구를 할머니의 품에 던졌다. 먼지떨이가 할머니의 얼굴에 맞았지만 며느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청소할 곳 알려드릴 테니까 늦장 부리지 말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발 대답 좀 하세요. 매번 그렇게 불쌍한 표정만 짓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다, 아가. 매일 같은 소리만 하시네요.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든가.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거실 먼지 좀 털고 주방 바닥 걸레질하세요. 설거지도 안 되어 있네. 어제 저녁에 하고 했잖아요. 도대체 귀는 뒀다가 어디 쓰세요? 미안하구나. 요 며칠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어지러워서 그만. 입만 열면 핑계, 핑계, 그놈의 핑계.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죽겠어요. 나갈 곳이 없다는 걸 며느리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 4억이 넘는 집을 정리해 아들에게 주고 함께 살기 시작한 게 이런 지옥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당시 아들 대현이는 사업 실패로 5억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아들이 안쓰러웠던 할머니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게 되었다. 어머니, 제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평생 모실 테니 손주들 재롱 보며 걱정 없이 지내세요, 이젠. 그 말을 믿었다. 하루 일과는 늘 고통의 연속이었다. 새벽 청소가 끝나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다. 가족들은 각 구운 빵에 달걀 프라이, 베이컨을 먹었지만 할머니의 아침은 찬밥과 말라비틀어진 김치가 전부였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기름진 거 드시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담백하게 드세요. 나이 먹으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는 며느리의 한마디였다. 그래, 고맙구나. 내 걱정해주는 건 치유애미 밖에 없구나. 그렇게 눈치 보며 며느리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는 걸 반길 때는 주방 청소나 설거지 할 때뿐이었다.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시면 냄새 나서 싫어요. 저희 식사 중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방에서 먹는 게 좋겠네요. 다 드시고 냄새 안 배게 창문도 열어두시고요. 춥다고 반만 열지 마시고 확 열어놓으세요. 효도하겠다던 내 아들도 마저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어머니. 이 사람이 냄새에 민감한 거 알잖아요. 어머니가 양보하세요. 저녁이면 할머니는 혼자 부엌 구석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삼겹살에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서도 할머니는 부르지 않았다. 맛있는 냄새가 방까지 풍겨와도 할머니는 그저 참아야만 했다.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은 12살 손자 지후였다. 지후는 몰래 할머니 방에 와서 안아주곤 했다. 할머니, 제가 크면 꼭 모실게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할머니예요. 그 말을 들을 때면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며느리는 지우가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지우야, 당장 나와. 할머니랑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옷에 냄새라도 배면 어쩌려고? 어느 날은 지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간식을 할머니와
나눠 먹다가 발각됐다. 며느리는 지우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며 방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지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다. 할머니의 통장도 며느리 손에 있었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20만 원도 어머니 용돈이라며 빼앗다시피 했다. 의료비를 핑계로 돈을 가로채고 정작 할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 주지도 않았다. 명절이면 고통은 더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일꾼처럼 부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을 하게 하고 정작 손님들이 오면 할머니를 강제로 방에 가뒀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손님들 계실 때는 어머니 방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도 그게 편하시죠? 치매라고? 내가? 그래, 알았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할머니는 몰래 지후의 간식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 어서 오세요. 노사 편의점입니다. 주머니에는 그 간집에서 며느리 몰래 뒹굴던 잔돈을 모아 만든 10,000원이 전부였다. 계산대 앞에서 우연히 복권 용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봐, 아가씨. 혹시 이 복권 말이여.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 그러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번호는 자동 수동 있어요. 수동은 직접 찍으셔야 하고요. 그려? 내가 늙어서 잘 못하니까 자동으로 찍어서 하나 줘볼라우? 생전 처음 사보는 복권이었지만 할머니는 간절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그날 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 추첨 방송을 켠 할머니. 하나하나 침침한 눈으로 번호를 맞춰가던 중이었다. 손발은 점점 떨려가며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번호에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다. 30억 원이라는 거액에 당첨된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막내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예, 미선아. 아이고, 미선아. 엄마가 복권에 당첨된 것 같으다. 진짜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글쎄, 그렇대도 이혜미가 하나하나 다 맞춰본겨. 하지만 화장실에 숨어서 통화하는 중에 며느리가 모든 대화를 엿듣고 말았다. 그날 밤 며느리의 방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지는 대화가 있었다. 여보, 일어나봐요 좀. 지금 내가 뭔 소리를 들은 줄 알아요? 어머니 복권에 당첨됐다고 막내 시누이랑 통화하지 뭐예요. 뭐? 복권? 아니 그 말이 진짜야? 당첨금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보고. 기다려봐. 30억이야. 30억. 이 돈이면 우리 평생 먹고 놀아도 남는 돈이라고. 30억이요? 생각 좀 해봅시다 여보. 저 돈이 우리 수중에 들어와야 놀고 먹던지 자시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들인 대현과 며느리 미연은 파렴치 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연의 사촌이 운영하는 정신병원과 짜고 할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고, 대현은 회사 동료, 법무사를 통해 후견인 신청을 준비했다. 이틀 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 미연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치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진 하이에나처럼.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니까 준비하세요 얼른. 치매 검사 해야겠어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니 아무 말 마세요. 아니, 내가 치매라니? 난 멀쩡한데 무슨 말이니 그게? 매번 내가 참았지만 이번엔 너무하는구나. 어머니가 그러실 줄 알았죠. 지우야, 할머니한테 보여드려라. 지후는 울면서 휴대폰을 내밀었다. 녹음 파일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얼른 죽어야지. 남편 따라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할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아니, 날 어떻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서 남은 여생 평생 보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그래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좋지 않으시고 이 사람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저희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러웠다. 내 모든 걸 내어준 아들놈인데 할머니는 공포에 질렸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평소 할머니를 괴롭힐 때마다 몰래 녹음해 두었고 울며 하는 말들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당첨금 수령 위임장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겨울 추위 속으로 쫓겨났다. 낡은 치마 하나와 간신히 챙긴 비닐봉지가 전부였다. 이제 오지 마세요. 만약에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밤거리에서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2층 창문에서 울먹이며 손을 흔드는 지후였다. 할머니 가지마. 가지마. 걷고 또 걸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가 달달 떨렸다. 결국 길거리 벤치에서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병원에 옮겨졌고 가장 최근 전화 내역인 막내딸 미선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병원에 달려온 막내딸 미선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미선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인권 변호사였다. 그간 오빠가 엄마를 잘 모신다는 얘기를 믿고 아무 일 없겠거니 했던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 보려 연락했지만 언니는 매번 엄마를 모시고 나들이 간다는 둥,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등의 핑계로 오지 못하게 했다. 화난 미선은 언니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다. 도대체 엄마가 왜 이 지경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바람 쐬러 나간다며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격분한 미선은 친구인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이렇게 길에서 쓰러질 이유가 없어. 학대를 당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래, 내가 알아볼 테니까 진정 좀 해. 강 형사의 끈질긴 조사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연은 이미 2번의 결혼 실패 경력이 있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시어머니를 학대하다 쫓겨났고 2번째 결혼에서는 시댁의 재산을 노리다 실패했다. 미선아, 이거 봐! 충격적인 걸 찾게 됐어! 강 형사가 육두문자와 함께 자료를 내밀었다. 여기저기 아주 사기를 엄청나게 치고 있고만! 50명이 넘어 당한 사람이 그중 몇 분은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현재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현의 회사 자금 5억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된 것이다. 오빠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 너네 오빠도 피해자야!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겠어! 이 여자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결정적인 단서는 지후에게서 나왔다. 어느 날 밤 지후가 몰래 미선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모,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의 방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다. 여보, 우리 당첨금으로 미국 가서 살아요. 늙은이는 정신병원에 처박아 두면 돼. 맞아. 어차피 치매 진단도 받았으니까 지우는 어쩔 거야. 우리 자식인데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기숙사 있는 학교에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당신도 참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 하는 것도 짜증나. USB에는 더 끔찍한 자료들이 있었다. 미연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영상들, 돈을 빼돌리는 장면들, 심지어 병원 의사와 거래하는 장면까지. 미선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미연의 전 시어머니들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다. 둘 다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보험 사기 피해자들도 찾아갔다. 대부분 치매로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증언을 해 주었다. 그 악마 같은 여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미연의 사촌이 운영하는 병원도 조사했다. 간호사들이 양심 선언을 했다. 매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 명의로도. 마침내 재판이 시작됐다. 미선은 검사와 완벽한 공조를 이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법정에는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출석했다. 보험 사기 피해자 유족들, 전 시어머니들, 쇼핑몰 사기 피해자들. 모두가 미연의 악행을 증언했다. 결정적 순간, 미선은 비밀리에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다. 병원 CCTV였다. 미연이 의사와 허위 진단서 발급을 모의하는 장면, 할머니를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저지를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두고 보험금 타내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게 놔둘 순 없습니다. 미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배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판사도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 최종 변론이 시작되던 날, 미선은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미연이 다른 노인 학대 범죄자들과 온라인 채팅방에서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심지어 노인 재산 갈취 매뉴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장면이었다. 돈 많은 노인을 찾아 결혼하는 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고 판사는 몇 번이나 법정 질서 유지를 외쳐야 했다. 이어서 미선은 병원 내부 고발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미연 씨는 저희 병원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치매 진단 키트라고. 돈만 주면 누구든 치매 환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미연의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저 여자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이렇게 됐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배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일부는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마지막 증인은 지후였다. 엄마는 할머니를 때리고 굶기고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협박했어요. 할머니 지갑을 훔쳐오라고. 안 하면 저를 고아원에 보내겠대요. 미연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들의 증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김미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사문서위조,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벌금 10억 원도 함께 선고합니다. 미연은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왜 저 늙은이가 모든 걸 망쳤어? 판사가 이어 말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제한도 추가합니다. 대현에게는 10년이 선고됐다. 의사는 면허 취소와 함께 12년을 선고받았다. 미연은 구치소로 끌려가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끝난 걸로 보여? 아직 안 끝났어. 그때 한 재소자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특히 노인 학대범들은 저희가 특별 관리하거든요. 교도소에서 미연의 생활은 생지옥이었다. 다른 재소자들은 그녀를 노인 학대 마녀라고 불렀다.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밥에 침을 뱉는 일도 있었다. 운동장에서는 어르신을 괴롭히면 나중에 자식에게 받는다는 말을 수백 번 쓰는 벌을 받았다. 특히 노모를 모시는 재소자들이 미연을 가장 혐오했다. 아니 인연이 뭘 잘했다고?
저리 안 꺼져! 더 쳐맞아야 정신 차리지! 할머니는 되찾은 재산으로 실버케어 재단을 설립했다.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것은 물론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도 펼쳤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수백 명의 노인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미연에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지후는 특성화 고등학교 법률경영과의 수석으로 입학했다. 장래 희망은 단 하나, 노인 인권 변호사였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지켜드릴 거예요. 미선의 법률사무소는 실버케어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전국의 변호사 100명이 무료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5년 후 미연은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즉시 기각했다. 피고인의 반성문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할머니의 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노인 학대 신고가 급증했고 그만큼 구제된 노인들도 많아졌다. 10년 후 할머니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할머니는 눈물의 소감을 밝혔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당해지길 바라봅니다. 지후는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다. 그의 입학 논문 제목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이었다. 20년 후 미연은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억 원의 벌금과 수많은 민사 소송장이었다. 결국 그녀는 교도소 청소부로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야 했다. 매일 아침 청소할 때마다 생각나겠죠? 그날 새벽 할머니를 괴롭히던 그 순간들이. 할머니는 이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지후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거닐고 재단에서 자원봉사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 날 일도 없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교도소 청소부가 된 미연의 모습과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의 모습을 교차로 비춘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늦게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